자, 헌법이라고 하는 제34조예요. 그죠? 헌법.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체제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헌법 제34조에서입니다. 자, 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권리라고 해서. 그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데요.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선언만 해놓고 너무 방치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헌법에서 그러한 기본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주는 이제 헌법을 받쳐주는 법들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개인들은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보장 수급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 수급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질병이나 부상이나 또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그죠? 이런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허무한 어떤 법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받침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측면에서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 수급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죠. 사회보장 수급권.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이 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보장제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국민이 살아나가면서 자, 질병이나 부상이나 분만이나 사망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자, 만들어진 법이요. 의료보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시작은 의료보험법에서 출발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폐단도 좀 있었고, 또 직장 보험하고 자, 지역 보험하고 또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걸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자, 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한번 의료보험이라고 보험법이죠. 그죠? 법명을 한번 바꾼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1990년에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자, 제정해서 가입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서 이제 출발했고요. 그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경우에 자, 설립돼가지고 통합관리해서 시행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다라고 큰 가로 이번에 자, 이렇게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목적, 요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나아갈 방향, 요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그리고 이제 출산, 사망, 건강 증진까지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경우에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런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치료, 분만 사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급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의료급여라고 하는, 그죠? 자, 요 자체가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의료급여라고 하게 표현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이러한 자에게 질병, 부상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을 의료급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요.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모든 국민이 아닌 거고요. 그죠?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업무상 재해보상이나 재해방, 재활 여기에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국민건강보험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특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 가입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제 가입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싫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경우에 모두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강제가 가입되고 있다. 이걸 이제 강제 가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국민에게 강제 가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적보험 있잖아요. 사적보험처럼 선택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 국민을 강제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고소득층들이 이제 가입을 탈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아무래도 저소득층만 가입하게 되고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어떤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에 소득 수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험료가 그죠?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차등 부과. 그렇다면 소득이 낮으면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좀 작게 책정하고요. 고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나 이제 의료에 있어서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줍니다. 균등하게. 그렇게 된다면 고소득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급여는 이제 평등하게 받게 되니까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니까 이 특색에서 보험급여는요, 그죠? 이러한 질병 부상, 분만, 사망의 경우에 어떤 급여하는 보험급여라고 하는 요 급여는 균등하게, 여기는 이제 차등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하게 된다. 균등한 수혜를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거고요. 보험료를 만약에요, 제 임지수라는 사람이 보험료를 안 냈다, 연체를 했다. 그러면 보험급여가 이제 중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그러한 보험료를 강제로, 그죠? 그 사람의 아파트가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가서 경매가 들어가서 강제로 받아내는 그런 어떤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그죠?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징수를 이 경우에 강제 경매, 그 재산의 압류, 이런 어떤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보험료 징수의 강제적인 어떤 측면을 써가지고 보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